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일명 최근 STO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가상자산 사업자 그리고 증권회사, 스타트업, 조각 투자업체 등 모두 제도 변경 이후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데요. 이번 주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자, 금융위원회가 이 토큰 증권 발행 또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가상자산 사업자, 증권회사, 스타트업 등 모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호사님, 먼저 이 STO 이게 무엇인지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STO는 이제 세큐리티 토큰 오퍼링이 약자로서 증권성을 갖는 토큰을 대중에게 이제 공개해서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은 이제 블록체인 방식을 이용한 일정한 증표이고 이것을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이제 상장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제 증권시장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은 좀 하실 텐데요. 일부 토큰은 이제 실제로 자본시장법상 또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큰의 이제 증권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증권성이 있는 토큰을 이제 증권성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런 토큰은 이제 가상자산의 성격과 이제 증권의 성격을 모두 다 갖게 되므로 이를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권 규제와 가상자산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STO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토큰이 증권성을 갖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될까요? 네, 이게 증권이라는 것이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기 등의 발생에 이용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로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저기서 돈을 받거나 그 사업을 하지도 않고 잠적하는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이것을 이제 공모라고 하는 것인데, 증권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뒤에 발행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자본시장법 제166조 이하에서는 거래소 시장 밖에서 증권을 거래할 때 지켜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번 토큰 증권 정비 방안의 주된 내용 뭘까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이제 토큰 중에 증권성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판단하기 쉽도록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토큰이 토큰을 어떻게 발행할지, 그다음 어떻게 유통할지에 대한 그 유통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세무사님께서 이 토큰 증권의 가이드라인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증권성 판단 기준은 사실 이제 기존의 그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성 여부 판단을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변경될 여지는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존의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에 수많은 검토와 이제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중에서 일부만을 이제 발췌한 것에 불과하여 기존에도 아마 자본시장 분야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에게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실무하시는 사업자분들이거나 아니면 또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연구 결과물 중에서 먼저 숙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토큰이 발행되었을 때 기본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체계 이 부분이 좀 주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발행 체계와 유통 체계로 나누어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두 좀 흥미로운 얘기긴 한데,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발행 체계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이 직접 조문을 전자증권법에 대해서 속초를 하시고 또 TF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한번 좀 직접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기자님께서 공부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예, 먼저 이제 발행 부분은 기존에 이제 발행인은 스스로 이제 증권을 발행을 해도 자기가 관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계좌를 개설을 하면 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관리가 됐었는데요. 이는 이제 국가 중요 이제 금융 인프라인 예탁결제원의 그 eSafe 시스템에 이제 발행회사들이 다 관여하게 되면 인프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방안에서는 이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것을 이제 새로 도입을 해서 발행사가 직접 이제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유통을 이제 분사원장에다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사실 기존에는 좀 접근이 어려웠던 이 증권 유통 시스템에 발행사가 관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좀 일정한 기술적 요건을 요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기술적인 요건을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고 이 기술적인 요건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지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거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도 자료에서도 결국에는 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발행 심사 및 총량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이 예탁결제원은 전통적으로 발행되던 이 전형적인 증권을 획일적 그리고 통일적으로 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토큰 증권 정말 다양한 권리가 부여된 증권들이 유통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큰 문제는 없을까요? 네, 뭐 기자님 요새 좀 STO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제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전자증권법에서는 이제 전자등록기관, 즉 한국예탁결제원이죠. 여기서 이제 금융위 승인하에 이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부합하는 증권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예탁 적격성 내지 이제 전자등록 적격성 등이 뭐 요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기술적 요건 및 그다음 예탁결제원이 그 발행 심사 시에 이제 이러한 요건들을 얼마나 이제 타이트하게 보느냐 이게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좀 많이 타이트하게 본다면 이제 사실 발행하기 전에 다 적격성 없다고 이제 거부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새로 정비된 제도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도 이 증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발행인 관리 계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증권 총량 관리를 해왔는데요. 자, 혹시 이번에 도입하는 이 발행인 계좌 관리 기간이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네, 기존 전자증권법은 이제 예탁결제원이 전체 그 증권 유통 시스템을 관리하고 예탁결제원의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금융기관으로 한정한 다음에 이제 이들을 계좌관리기관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나 이제 뭐 일반 법인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계좌관리기관에다가 자기 계좌를 거래해서 그러니까 증권사를 가야 이제 우리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발행인 관리 계좌라는 것을 이제 개설을 이제 또 그동안 이제 해오긴 했는데 얘는 실제로는 이제 발행인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주식을 얼마나 발행했는지 이 총량 관리를 위한 거지 뭐 여기에 뭐가 써 있는다고 어떤 뭐 법적 효력이 생기는 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보도 자료에서는 증권회사 없이 이제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발행인들에게 내가 발행한 증권을 이제 내가 그 유통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좌 관리 기관 비슷한 이런 지위를 주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직접 발행인들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저희가 좀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제도 기초에 대해서 좀 마치 수업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시간 관계상 내용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변화 사항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다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시장에서는 이제 토큰 증권 제도 정비가 과연 얼마나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을까 좀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많은데요. 저 처음에는 이제 기존 금융기관에게만 좀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관심도 좀 식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이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도 이제 조금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토큰 증권 제도 정비라는 것 자체가 아마 그 개인들의 재테크 문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좀 불러올 수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세무사들끼리도 예전에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미리 STO를 통해 가지고 유동화해서 사업의 확장을 좀 가능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토큰 증권 STO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다음 주에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예. 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